안녕하세요. 솔루션 파트너 TV의 정 팀장입니다. 혹시 연식이 오래된 소형차를 가지고 계신가요? 차가 오래돼서 또 작아서 대출 한도가 낮을 거라고 지레 포기하셨다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이금융권을 통해 연식이 오래된 소형차로도 높은 한도의 대출을 성공적으로 사용했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그 비법과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도 여러분의 금융 지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실 겁니다. 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보통 자동차 담보대출은 차량의 시세와 연식에 따라 한도가 결정됩니다. 특히 연식이 오래된 차는 잔존 가치가 낮아 한도가 낮게 책정되기 마련이죠.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주인공 A씨는 10년이 넘은 소형차를 담보로 일반적인 시세보다 훨씬 높은 한도를 이금융권에서 받았습니다. 비결은 딱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차량 자체의 가치를 극대화해주는 금융사로 접근. 두 번째, 개인의 신용도와 상환 능력 어필. 세 번째, 최근 대출 그리고 연체와 미납 체납 관리. 자동차 담보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차량 시세입니다. 하지만 금융사마다 담보대출 감정 기준이 조금씩 다르죠. 참고로 차량의 시세는 차량의 사고 이력이 없거나 주행 거리가 연식 대비 짧다면 높은 감정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이런 차량의 관리 상태가 대출 한도를 높이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물론 모두가 중고차나 신차를 구매할 때 앞으로의 대출을 위해 차량을 구매하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구매 시 이러한 내용을 미리 참고하고 구매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또는 차량 관리 시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면 언젠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금융사는 차량의 가치가 낮아도 차주의 신용도와 상환 능력이 좋으면 한도를 높여주는 혜택을 줍니다. 이금융권 대출 한도는 보통 차량의 가치 더하기 신용 더하기 상환 능력으로 결정되기 때문이죠. A씨는 다음 3가지를 준비해 상환 능력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직장인으로 꾸준한 소득이 있는 부분을 제출. 다른 대출의 연체 이력 없이 성실하게 상환했다는 기록. 대출 신청 전 불필요한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사용을 줄여 신용 점수를 최대한 관리. 이금융권은 은행보다 대출 심사 기준이 유연합니다. 저축은행, 캐피탈 등 다양한 곳에서 자동차 담보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죠. 하지만 한도와 금리는 천차만별이고 승인의 기준도 각각 다릅니다. 때문에 A씨는 유리할 수 있는 금융사를 선별받고 몇 곳의 상품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특히 연식이 오래된 차량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한도를 책정해주는 곳으로 말이죠. 진행은 간편한 비대면 진행 방식이기에 개인적으로 여러 곳으로 이동하는 불편함 없이, 그리고 앱을 통한 과한 과다 조회 등을 피해 함께 접근을 해보았죠. 그 결과 소형 차량을 통해 최대 4,880만원이라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이용 중인 대출건들도 한 건으로 정리하면서 여유 금액까지 확보했습니다. 한 가지 더 좋았던 건 기대출이 많아도 특별한 신용에 문제가 없다면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해살론이라는 상품을 이용하지 않고 정말 급한 상황을 대비해 남겨두고 채무통합과 여유 금액 확보까지 해결할 수 있었기에 A씨는 결과에 너무 만족하셨습니다. 그러나 높은 한도 대출이 성공한 만큼 감안해야 하고 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것도 있는데요. 이금융권이기에 당연히 은행권에 비해 금리가 다소 높다는 단점과, 일반적으로 3년 경과시 면제는 되지만 3년 이내엔 중도 상환 수수료가 1에서 2% 정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담보대출이기에 차량의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되며 해지 시엔 소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설정 해지 비용이 발생된다는 점 등이 있지요. 높은 한도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러한 부분은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내용의 핵심만 다시 요약해보면, 이금융권은 연식이 오래된 차, 그리고 소형차로도 높은 한도 대출에 성공할 수 있다. 무직자도 가능할 수 있지만 직장인과 사업자처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다면 더 큰 도움이 된다. 연체나 미납, 차량 관리, 그리고 금융사별 자격 조건 파악 등이 중요하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영상만 보고 혼자서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계획해본다는 건 사실상 전문가가 아닌 이상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현재 어떻게 대출을 이용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면,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대출은 언제나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조건에 유리한 쪽으로 안내받고 조금 더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니 꼭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안전한 대출 상담사와의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대출 상담사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위에 링크로 남겨두었으니 함께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대출 상담과 진행은 모두 언제나 유료가 아닌 절대적 무료입니다. 즉 모르는 게 있을 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 꼭 여러분들도 대출에 대한 계획이 있거나 진행이 필요하다면 꼭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오늘도 대출의 진행 방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대출은 상담 예약을 하고 전화로 상담 후 비대면 방식으로 전국 어디서든 모바일 진행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요즘은 진행 절차 또한 간편합니다. 1:1 맞춤 상담을 통해 개인의 조건에 맞는 금융사를 선별받고 신용에 영향이 없는 한도 금리 비교를 한 다음 서류 안내 후 심사를 받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사와 함께 상담 후 진행을 한다면 무분별한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 조건에 맞지도 않는 금융사로 조회를 하며 의미 없는 조회 건수만 올리는 방식이 아닌 개인의 현재 상황에 맞는 선별된 금융사 위주로 진행부터 마무리가 될 때까지 함께하며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더욱 이해하기 쉽고 안전합니다. 여러분, 꼭 알고 진행하세요. 정상적인 금융사의 상품을 통해 진행을 한다면 진행 시 지불해야 할 개별적인 비용이나 수수료 발생은 일체 없습니다. 또한 금융사들은 대출을 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들에게 전화나 문자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 안전한 금융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소형차 또는 오래된 차라도 이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무엇이든 혼자 고민만 한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실 땐 전문가와 무료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